장군의 마음 제6화 제목 조선인의 씨를 말려라. 임진왜란의 주역 일본 편 도요토미 히데요시. 일본 열도는 1467년 온인의 난으로 촉발된 생고쿠 시대가 100여 년에 걸쳐 격렬하게 펼쳐진다. 영주들 본인은 물론 가족과 가신들의 생사와 영토, 재산을 몽땅 건 모략과 피해 나날이었다. 피해 전국시대 속에서 독특한 리더십으로 열도를 이끌어간 세 사람이 있었다. 집권순으로 오다 노부나가 1534에서 1582, 도요토미 히데요시 1536에서 1598, 도쿠가와 이에야스 1542에서 1616이다. 이 세 명에게 두견세가 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라는 가상질문에 각자의 대답이 있다. 일면 그럴듯하여 리더십 연구에서 흔히 인용되고 있다. 오다 노부나가는 울지 않으면 죽여버릴 터이니 두견세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으면 울려보이마 두견세야. 도쿠가와 이에야스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마 두견세야. 시대의식과 개성이 넘치는 각각의 답이다. 일본의 절반을 통일한 오다 노부나가는 전술의 천재였지만 직선적이고 불같은 성격으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욕을 주기 일쑤였다. 그런 노부나가도 가장 신임한 부하가 있었으니 도요토미 히데요시이다. 비천한 가문 출신인 도요토미는 강력한 다이묘인 오다 노부나가의 몸종으로 등장한다. 추운 날엔 주인의 신발을 품에 안고 데웠다가 빨리 대령하고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등 영민하고 재빠른 대처와 충성심으로 주군의 신임을 산다. 주군의 몸종에서 마부가 되더니 전투에서도 두각을 나타낸다. 노부나가가 단 70명의 시종만 데리고 혼노지에 묵는 밤, 앙심을 품은 부하 장군 아케치 미치히데에게 급습을 당한다. 노부나가는 적군에 둘러싸여 분전하지만 1만 명의 끝없는 공세에 절에 불을 지르고 할복한다. 49살의 생애를 마치니 일본인들은 아싸리하다고 평한다. 죽은 사망의 비보를 접한 도요토미는 진행 중이던 전투를 급히 종결한다. 훗날 주고쿠 회군으로 불리는 특유의 놀라운 기동력을 발휘한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 대군을 이끌고 불과 30시간 만에 70km를 주파하여 반역자 아케치 미치히 대군을 전멸시킨다. 반란군 진압과 동시에 주군의 권력과 재산도 전광석화처럼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 도요토미는 임진왜란의 장본인으로 부산진에 상륙한 일본군은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면서도 단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한다. 바로 도요토미만의 질풍노도와 같은 과감하고 독특한 전투력인 것이다. 그는 1587년 마침내 일본 열도를 통일함으로써 절대자가 되었다. 재빠른 두뇌회전, 멈추지 않는 야망, 기발한 아이디어로 주군의 신변적 부인 고모노에서 최고의 자리인 태압로 등극하였다. 도요토미는 부하에게는 비교적 너그러우나 적에게는 지나치게 잔혹하였다. 아들이 없자 누나의 아들 도요토미 히데츠쿠를 양자로 삼아 정권의 2인자로 내세웠다. 도요토미가 50세가 넘어 뜻밖에도 친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가 탄생하자 2인자는 모반 혐의를 받아 추방된다. 결국 할복하고 30여 명의 처첩과 자식이 교토에서 처형된다. 친아들의 앞길을 위해 양아들을 일거에 아무렇지 않게 지워버렸다. 마침내 열도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꾀주머니답게 조선과 명나라 등 밖으로 눈을 돌리게 한다. 1592년 20만 명이 넘는 수군과 육군으로 현해탄을 건너 조선 땅을 침범해온다. 명나라를 치러 갈 길을 내놓으라는 명분으로 협박한다. 일단 조선을 정복하면 조선의 쌀은 군량미로 조선인은 병사로 징발하려는 술수였다. 성공하면 중국과 인도, 베트남까지 손에 넣게 된다. 실패하더라도 강력한 다이묘들의 두려운 전투력을 조선과 중국 등 일본 밖에서 소모할 수 있다는 다중계략이었다. 그러나 선조의 피난과 이순신의 건재, 의병들의 활동, 명군의 참전 등 조선을 굴복시키지 못하자 다시 정유재란을 일으킨다. 재침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모든 조선인, 특히 전라도인의 씨를 말리는 것이었다. 확인을 위해 일본 병사 한 명당 10대의 조선인의 코를 베어 일본으로 보내라는 명령을 내린다. 감독관들이 조선인 코의 수량을 확인하여 영수증을 써준 뒤 소금에 절여 일본의 도요토미에게 보낸다. 그 다음
도요토미의 명으로 일본 각지를 순회한 뒤 교토에 묻었다. 교토에는 9m 높이의 조선인 코 무덤이 있고 각지에도 작은 코 무덤이 있다. 총 20여만 명의 죄 없는 조선인의 코가 현재 교토시의 국립교토박물관과 도요토미 신사 옆에 묻혀 있다. 코는 한 사람의 얼굴의 중심이자 인격 자체이다. 두고두고 조선의 자존감을 훼손하기에 충분하였다. 아이들이 너무 부주의하고 요란하면 애비애비라고 경고한다. 본래는 이비이비이다. 시끄럽고 부잡하게 굴면 왜군이 와서 귀와 코를 베어간다라는 두려움이 전 국민의 잠재의식에 깊이 박혀 속담이 되었다. 도요토미는 비록 문맹이었지만 다도에 깊이 심취했다. 그는 휘하의 무사 수십 명을 수집하여 조선 막사발에 차를 가득 담아 돌려가며 마셨다. 독이 없음을 보여주고 결속을 다지는 충성차 마시기 작전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하사받은 조선제 막사발 이도다원 막강한 무기도 되었다. 도요토미의 수결이 적힌 막사발 잔을 직접 하사받은 다이묘가 다른 다이묘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 잔을 보여주면 즉시 전쟁이 종결되었다. 그렇지 않고 계속 공격한다면 도요토미를 직접 공격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오다 노부나가는 시바타 가치이에를 회유하려고 시바타라는 이름을 새긴 조선제 막사발을 선물로 주었다. 물론 오다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시바타의 군대를 접수하였다. 현재 그 찻잔은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이처럼 다도는 포상이나 정치적 거래로 이용됐다. 그 중심은 조선 도자기로 지금의 반도체와 같은 첨단물질이었다. 다이묘들이 경쟁적으로 조선의 수많은 도공과 백성들을 잡아 자신의 영지로 데려갔다. 심수관 등 조선의 도공들이 대를 이어 만든 도자기는 영주를 부자로 만들어주고 유럽으로 수출되어 일본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었다. 그분은 1910년 경술국치가 되어 조선으로 되돌아왔다. 냉혹한 히데요시도 죽기 직전에는 호랑이 같은 오인의 부하 다이묘들에게 자신의 어린 아들을 잘 보살펴달라는 거듭 간곡히 부탁한다. 하지만 후손들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살해되어 절손되고 자신의 무덤도 폭파당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총기와 야심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는 너구리 같은 술수의 달인이었다. 히데요시가 죽은 지 2년 후인 서기 1600년 일본의 모든 무장들이 참전한 세키가하라 결전에서 도쿠가와가 승리한다. 한산대첩의 와키자카도 교묘한 처신으로 승리자의 편에 선다. 3년 뒤 70세가 넘었지만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전투를 직접 지휘하여 히데요시의 아들과 장당들을 처단한 뒤 에도막부를 세운다. 초대 쇼군 이되니 그의 후손들 역시 쇼군으로 명치유신까지 250년간 일본을 다스린다. 꽤 많고 잔인한 히데요시의 야욕은 300년 뒤에 결국 정한론과 동남아 공영론의 원형이 되었다. 그러나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고민하지 못하는 것이 일본인의 한계이다. 조건이 성숙되면 어느 때고 나타날 수 있는 거대한 비극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같은 축소지향형의 일본식 마음을 항상 살펴 스스로 대비하고 더 밝고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